순우한 한국의 자연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고향과 함께 어머니를 떠올린다. 한국의 어머니는 자연을 경외하며 소망을 기원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혼인한 여성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천지 신명께 기원했고 그것도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사 하고 빌었다. 수복과 부귀 단함, 이것이 예로부터 한국인들이 빌어온 소망이었다. 오래 살고 복 받으면서 아들 여럿두기를 원했으니 남아선호 사상이 옛 한국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는 했다. 어머니가 되는 길.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헌신적인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출산 전 태교, 즉 태아에 대한 교육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한국 어머니들의 일생은 어찌 보면은 미련스럽게도 자식을 향해 힘든 짝사랑으로 시작해서 고된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의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심장이 뛰는 젖가슴에 품고 잔다. 아기를 잠재울 때, 칭얼거릴 때 가슴을 또다거려주며 키운다.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응석을 부리고 싶거나 무서운 꿈을 꾸고 있지 않아도 우는 것은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못 들어 불안해서 운다고도 했다. 그러기에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유아 때부터 건강하게 길러야 함은 물론 한 사람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며 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옛 교훈서에 따르면 딸 자식은 어머니가 가르치고 아들 자식은 아버지가 가르친다고 했으나 자녀 교육에서 어머니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한반도 동해안 강릉에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어머니 신사임당의 사당인 오죽헌이 있다. 훌륭한 아들을 길러낸 훌륭한 어머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큰 힘이 뒷받침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16세기 조선왕조 시대의 대학자 율곡 이 선생을 길러낸 사임당 신씨. 그는 그림과 글씨 그리고 수혜와 시문 거기다가 높은 교양과 부덕을 쌓은 여인이었다. 그가 떠난 지 4세기도 더 지난 오늘날에 이르도록 해마다 5월 17일 그의 탄생 기념일이면은 2천만 한국 여성의 귀감이 될 훌륭한 신사임당상 해당자를 뽑고 있다. 붓글씨와 그림 그리기 대회를 통해서 신사임당에 가까운 어머니를 선발하고 또한 글짓기와 다도에 뛰어난 어머니도 선발해서 표창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어머니를 뽑아서 사임당 상으로 추대한다. 신사임당 상은 현명한 아내로 또 훌륭한 어머니로서 모든 분야의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 옛 전통 사회에서 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던 지난날에는 가정교육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다.
전통적인 여성 교육은 가정 단위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의 옛 전통적인 가정 교육은 무엇보다도 예절을 중히 여겼으며 부덕을 위해서 맑은 심성과 높은 품위를 이상으로 삼고 예술과 음악, 서예 등을 통해서 교양을 쌓아 올림으로써 부덕을 닦아왔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도 한국의 여성 교육을 위해서 옛날의 부덕 가운데 아름다운 부분은 그대로 이어받아 가고 있다. 율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높은 덕을 기리며 강릉에 세운 사임당 교육원에서는 전국의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과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들은 스스로 권리 주장을 한 적은 없지만은 어머니의 존재는 모든 제도를 초월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다. 오늘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학업 성적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다하고 있다. 자식만은 최고 학부까지, 그것도 명문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상급학교 입학시험 계절이 되면은 사찰을 찾아서 부처님께 자녀의 합격을 빌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각기 그 종교의 신을 찾아 간절한 소망을 기도한다. 그만큼 자녀 교육에 마음을 쓴다는 뜻이리라. 마침내 입학시험 날 아침, 수험생 자녀들보다 그 어머니가 더 마음을 죄인다. 자녀를 위해서 언제나 헌신하고 자애를 베푸는 한국의 어머니. 오랜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어머니의 모습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엄하면서도 끝없이 자애롭다. 여성이 성년이 되면 출가해 다른 가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활 양식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오늘날도 혼인 전 여성들의 삶은 자연히 다음 단계의 삶을 의식하게 된다. 혼인을 앞둔 교수가 얌전히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혼인 예식을 갖고 출가하면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만큼 여기에 대비해서 남편 섬기는 도리와 시부모 섬기는 도리, 형제 화목하게 하는 도리 등을 배워두는 것이다. 출가하면은 남편의 부모를 모시게 되고 그 가문의 법도에 따라서 생활하게 된다. 지금은 한국에도 핵가족화 추세로 부모 모시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지만은 미풍양속을 숭상하는 경우도 물론 남아있다. 아무리 핵가족 시대라 해도 잠은 따로 자고 음식은 따로 먹을지언정
마음 저 깊은 밑바닥에는 어쩔 수 없이 다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대가족의 무거운 정 같은 게 깔려 있다. 집안끼리, 친척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불어 사는 끈 같은 게 묶여져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어머니는 조상에게 제사를 모셔야 되고 우더른 생신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횡적으로 엮어진 형제 친척들과 따뜻한 얘기와 위로를 나누어야 되며 아랫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다. 한국의 어머니는 희생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일할 때는 조건이 없다. 그러기에 사랑의 밀도는 순수하며 진한 것이다. 어머니는 희생자인 동시에 창조자이기도 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는 즐겁게 자기 희생을 했고 자녀를 훌륭히 키우려고 불사른 정열은 태양처럼 뜨거웠다. 한국의 훌륭한 어머니들은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것을 하늘의 명령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끝없는 자기 희생 속에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묵묵히 몸바치는 어머니의 모습은 성직자의 모습과도 같다. 그러기에 누구나의 가슴 속에 담긴 어머니의 모습은 숭고한 아름다움을 지닌다. 그 집안의 가문을 잇는 전통과 문화가 어머니에서 딸로 연연히 이어져 간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에게 자애로움만이 아닌 그 집안의 문화를 이어주는 전승자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의 어머니는 스스로 처신하고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가진다. 또한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어머니는 인내와 끈기가 대를 이어 핏줄을 타고 줄줄이 내려오는 큰 힘을 지녔던 것이다. 어머니 가슴 속에는 고향이 담겨져 있다. 조용히 어머니를 한번 불러보면은 저절로 두 눈이 감겨지며 따스한 땀내음도 풍겨 나오는 것만 같다. 감싸주고 토닥거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 속에 추억처럼 새겨져 있는 한 폭의 그림이기도 한 것이다.